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꽤 흥미로워서 댓글 다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서울 도산대로 같은 곳 가보면 슈퍼카가 정말 흔하죠. 여긴 소나타 수준으로 S클래스가 돌아다니고요. 그 비싸다는 롤스로이스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아 진짜 우리나라에 부자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궁금한 적 없으세요? 아니 저런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죄다 허경영 같은 사람들인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 차주들의 정체가 통계 자료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슈퍼카와 초호화 럭셔리카를 타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아세요? 아마 통계 자료 보면 놀라실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억 넘는 수입차만 43,20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기존에도 많았는데 이게 작년에는 65,100대, 무려 50.9%나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통계 자료를 보면 수입차 전체 등록 대수가 27만 6천대 정도였거든요. 2020년하고 비교하면 0.5%밖에 안 올랐는데 그 중에서 1억 넘는 차의 비중은 50%나 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비싼 차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수입차 전체 판매량 중에 1억 넘는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15.7%였고요. 2021년에는 23.5%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입차는 2020년에 1,800대, 2021년에는 19,000대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76% 정도 증가한 거죠.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의 정체도 궁금했는데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이것도 그냥 통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르쉐는 7,850대 정도가 팔렸는데 그중 5,000대 정도가 법인차라고 합니다. 벤틀리도 506대가 팔렸는데 이 중 405대가 법인차였고요. 람보르기니도 전체 353대 중에 300대가 법인차, 그렇게 비싸다는 롤스로이스도 225대 중 205대가 법인차였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포르쉐 타는 사람 중에 64%, 벤틀리 타는 사람 중에 80%,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은 85%,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은 무려 91%가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는 거죠. 아니면 그 사장의 자녀, 아니면 배우자거나요. 1억 넘는 수입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건 29,000대 정도가 팔린 벤츠였습니다. 그 뒤로 BMW, 포르쉐, 아우디, 랜드로버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법인차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한 건 포르쉐, 비율로 따지면 롤스로이스가 법인차로 등록된 게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법인차는 이제 번호판을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차로 당장 단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셨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봐야 하는 건가? 그런다고 해결책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요. 자, 일단 나쁜 건 맞습니다. 어쨌거나 불법이잖아요. 법인 용도로 샀는데 개인 용도로 쓰는 건 그냥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음식을 하기 위해 칼을 산다 해놓고 범죄에 악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원래의 용도랑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장단점 그리고 해결책까지 오늘 이 영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자들이 개인으로 쓰는 차를 굳이 법인으로 뽑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쓰는 거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세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굉장히 큰 비용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내기 싫어하는 취득세에도 혜택이 있고요. 공채 할인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알아보니까 5 시리즈를 법인 리스로 구매하는 거랑 3 시리즈를 개인 리스로 구매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구매할 때 목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죠. 이건 꼭 구매가 아니라 리스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통 개인 리스는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대표의 신용도나 회사의 규모, 수입 같은 걸 따져보고 흔히 말하는 압박 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할 때부터 비용이 상당 부분 절약된다는 거죠. 목돈도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에도 세금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보통 리스로 계약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만약에 아예 구매를 해버리면 재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리스차는 월세처럼 빌려서 타는 거고 진짜 주인은 캐피털이거든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재산세를 납부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비용 처리를 잘 이용하면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이득이죠. 소모품이나 유류비, 통행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만약에 이걸 비용 처리로 안 하고 그냥 회사 통장 같은 데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소득세 같은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소모품, 유류비, 통행료 이런 걸로 꽉 채워서 연간 한도인 1,500만 원까지 딱 맞춰서 썼어요. 그러면 내가 일반인 입장에서 쓴 거에 비해서 세금이 훨씬 절약되니까 실질적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무슨 소린가요? 법인차로 뽑게 되면 비록 4명이로 된 순수 자산으로 가지기는 힘들지만 구매부터 시작해서 유지비 그리고 사업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도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 혜택들을 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차가 소비되면 무조건 나쁜 것만 있을까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발전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절약되든 어쨌거나 절대적인 가격은 대중적인 차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쌉니다. 1억은 기본이고 1억 5천이 넘는 차들도 그렇게 많이 팔린다면서요. 이 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면서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차의 가격
가격, 이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어쨌거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시장으로서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법인차와 개인차로 나뉘지만 기업 입장에선 그렇지 않죠. 한국은 S클래스가 많이 팔리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뉠 뿐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많이 팔려요. 그러면 그 제조사한테도 한국은 중요 시장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MW가 한국 시장을 무시 못하는 거고요. 벤츠도 신차를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넓어진다는 겁니다. 벤츠랑 BMW 그리고 일본차만 조금 있던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규어랑 랜드로버부터 시작해서 마세라티, 에스턴 마틴, 맥라렌, 롤스로이스, 벤틀리, 심지어 이제는 코닉세그랑 부가티까지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라는 시장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고, 자동차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과 기준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법인 차량 관련된 주제 있잖아요. 이런 부가적인 이점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더욱 절실하게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는 주제고요. 허술한 제도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법만 수정해도 충분히 들끓는 여론을 식힐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이런 주제가 나오면 법인차는 번호판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수준으로 판매량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인차 번호판 설계와 제작에 세금을 또 붓고,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자동차 판매량이 미친듯이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번호판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잘 따져봐야 하는 문제고요. 저는 이걸 반대로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번호판을 구분하는 건 법인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요,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법인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만큼의 혜택을 주던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의 세금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를 타깃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기반들을 타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자동차세를 100이란 기준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구시대적인 시스템인가요? 7천만원 넘는 2000짜리 cc E클래스가 4천만원 정도 하는 3300cc짜리 그랜저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개편은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자동차에 붙는 세금도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는 전제하에 생긴 기준이잖아요. 출고할 때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할 때는 취득세, 타고 다닐 때는 자동차세, 유류세, 환경세, 심지어 통행료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차를 사는 순간 세금 폭탄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은 자동차도 자산으로 보는 게 정말 맞는 거냐는 겁니다.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 감가가 시작되잖아요. 자산보단 동산에 가까운 거죠.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계수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랑 관련된 세금이 정말 짜증나는 이유가 그냥 한번 생각해볼까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이걸 내가 왜 내야 하는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걸 대체 왜 내야 하나 싶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만큼 이 세금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친환경차가 대세라면서요. 이때는 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지도 못할 거고, 전기차는 100이랑도 없습니다. 이때는 자동차세를 어떻게 거둘 건가요? 제가 법인차를 단순히 소비자만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도 생계수단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법인차가 혜택을 받고 내는 세금만큼만 일반 소비자들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내던가요. 지금은 일반 소비자가 법인 구매자보다 불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이게 비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비난하면 정작 해결책은 안 나오고 문제만 반복되는 거고요. 법인차로 뭐 의전차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법인이라는 게 큰 대기업까지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때 제네시스 같은 세단들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솔직히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건 선 넘긴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소비 활동으로 인한 또 다른 창출, 그리고 이 소비로 인해 생겨나는 이점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차 쪽 소비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도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거 그냥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100이란 기준으로 내는 자동차세만 가격 기준으로 바꾸고요. 지금 법인차 운행기록 일지 작성 기준이 1,500만원이거든요. 1년 동안 리스비, 유류비, 통행료를 1,500만원 아래로 쓰면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5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기록부를 검증한 뒤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고요. 이 기준을 대폭 낮추면 되죠. 어차피 법인차로 뽑는 이유가 업무용으로 쓰기 위한 거잖아요. 애초에 업무용으로 쓰기 위한 차인데 운행기록 일지를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크게 줄어들 거고요. 1억 5천만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차들의 수요도 급감하는 일이 일정 수준 소비량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통계 자료가 증명하고 있듯 포르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같은 초고가 수입차 주인의 정체는 거의 대부분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거나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차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꼼수만을 지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따로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정작 해결은 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차를 소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이걸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불만은 제기하는 쪽에는 무언가 부당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번호판으로 구분할 경우 법인차를 명목으로 하는 초고가 수입차들의 소비가 대폭
대폭 감소할 수 있고 이건 또 다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차라리 불만이 있는 쪽,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세금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법인차의 운행기록 일지 작성 기준 범위를 대폭 늘리면 법인차 수요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지적과 비난은 안 하느니만 못한 소모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의 정책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